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있죠. 자,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현대제철 이렇게 좀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철강 관련 기업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리튬 쪽으로 이치전지 영향을 좀 받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이 철강 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하고 이 철강 산업들 제가 며칠 전에서도 이 철강 기업들이 뭐 활활 끓고 있다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 이 주가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앞으로 향후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1분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가 다시 복귀하면서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우리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포스코 홀딩스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이나 이차전지 쪽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시장의 둔화로 실적이 좀 악화되었다.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 이런 것들 친환경적인 인프라 산업, 비철금속 쪽이 아니죠. 철강 산업도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경기 민간 산업에 속해 있는 산업군들이에요. 이차전지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조금 민감하게 시장을 좀 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에 조금 떠들썩했었던 것들은 미국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일본은 뭐 번호편을 뽑고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죠. 이 관세를 25% 관세를 매긴다. 이 관세 협상을 좀 무기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 시황을 우리 협력사 무료방이 있거든요. 아침 시황을 봤을 때도 트럼프가 캐나다에 관세를 취소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이 투자를 강매를 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한국 참여를 압박하면서 정부가 좀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점을 갖고 있는 게 LNG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말고는 아무래도 돈이 또 투자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사오는 거에서 이 간접적인 사회 가치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서는 미국으로 다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국내외적으로도 좀 이게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스관이라는 게 여기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이 지름이 1300k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50km 정도가 되죠. 근데 이거를 몇 배 그 이상 1300km라고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가스관을, 말도 안 되는 길이를 대륙을 이어야 되는 거죠. 이 중국의 뭐 1대1로 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혼자서 참여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죠. 대신 우리나라가 이 미국에 이 가스관을 연결하면서 이 철강, 사용되는 철강이라든가 사용되는 기자재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수출을 할 테니까 이거 커터에서 제외해주고, 관세 이 품목들은 제외해줘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건설사들 우리나라 기업으로 할게 라고 하면은 그 자금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을 될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업들이 건설에 참여를 할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억지로라도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철강 기업, 건설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까? 거기에 따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건설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LNG 가스를 사와야 되는데 수출을 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투자한 만큼 할인을 해서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LNG 생산에 대한 물량만 줄 것인지. 보통 이런 경우는 투자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LNG를 할당해서 얼마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 주고 다 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투자도 하고 그걸 또 사오고, 이거 뭐 바로 뭐 바보짓 아니냐.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한 만큼 하고 LNG도 제값 주고 사와야 될까 봐. 할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스를 배당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우리 몫의 LNG가 인도될 때까지 1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그래요. 이게 사업성이 좀 있는가? 뭐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철강 가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중국의 양해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철강 가격들이 계속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철강 가격들 빠지고 있고, 얘네들이 생산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그거를 외국에다 글로벌로 판매를 막 하면서 우리나라 철강이 경쟁력을 좀 잃고 있었던, 글로벌 철강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5%라는 공격적인 국가 성장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철강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특별 채권 발행해서 재정 부양책을 확대하고 통화 완화 정책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를 동반해야 된다. 지급 준비율, 기준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추가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은행에 돈을 이제 맡기잖아요. 저금을 하잖아요. 그럼 은행이 이 돈을 돌려줄 수 있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비율을 낮춰주면은 은행에서 유동성이 돌아요. 예금을 적금을 받으면서 한 10% 정도 1억을 받았으면은 10% 1,000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5%로 낮아지면은 5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급 준비금을 낮춰줘가지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은 잘 돌겠지만 저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축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1억을 맡겼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예금 보호가 된다. 지금 또 1억까지 올랐죠.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도 정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돈을 주고, 중국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은행으로 그 돈이 들어가면 은행이 준비 지급률 이런 거 좀 낮춰가지고 시장에서 자금을 좀 돌게 한다. 그럼 이게 단순한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자금을 융통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철강석 가격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 경기 소비가 증가된다고 하면 철강 가격도 소비가 증가되면서 수요가 증가되면서 철강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번 3월달 들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비가 증가된다 라고 하면 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지금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관세 전쟁을 하면서 경기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업부에서 중국산 철강 반덤핑 부과를 결정을 했죠. 어쨌든 간에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철강 제품들의 원자재가 철강석입니다. 철강석이죠. 철강석 가격이 이전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판매되는 가격이 기업이랑 같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환율 영향을 받고, 이 철강석도 우리나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일본산 철강석을 수입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일본의 엔저, 원달러 영향을 받을 거고,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은 판매되는 가격이랑 이 격차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제 수요가 증가되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에는 또 철강석 가격이 올라간 만큼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환율도 너무 올라가고 있고 엔저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본산 중국산이란 가격을 경쟁을 했을 때 이익이 많이 안 남는데, 이걸 못 올리다 보니까 이익률은 축소가 되고 가격을 더 높이지 못하니까, 높이면은 판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격을 못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산, 중국산하고 우리나라 철강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까 이 중국산 때문에 가격을 못 높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철강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철강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우리나라도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에서의 중국산 반덤핑 관세, 이런 요인들이 지금 철강 기업들에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인 모멘텀인 거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서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조선, 방산 이쪽에 수요가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매출도 살짝 줄어들었지만 그 준 만큼 영업이익도 줄어들었고, 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환율도 너무 올라갔고 그런 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져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시기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었잖아요. 저금리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당기순이익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지만 그걸 일부 다 영업이익률이 평균에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일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니까 나쁘진 않겠죠. 항상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러면은 바닥권이냐, 실적이 가장 안 좋았다가 이번에 4분기에 적자가 났죠. 근데 1분기에 흑자가 난다고 한다면 지금이 가장 안 좋았던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2025년도, 2026년도 내년 그때 살펴보면은 부채 비율이 70%까지 높아지는데 이 자본금, 그래도 자본이 높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70% 같은 경우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70%까지는. 그러면 지금 주당 순이익이 69만 원이에요. 이게 자산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눴을 때 1주당 자산이 얼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순자본으로 계산을 하면은 부채를 제외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70% 부채 비율이니까 40%를 제외하면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41만 8천 원. 주당 자산이 41만 8천 원이다. 근데 지금 주가는 30만 원대 수준이다. 그럼 나왔죠. 지금 나중에 2025년도 올해 그리고 2026년도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률도 2만 6천 원대까지, 그러면은 12배 정도 수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 여전히 저평가에 있다. 2023년도 당시에 이제 주가가 76만 원까지 갔던 거, 이걸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이 포스코가 참여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주면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온전히 수혜를 받느냐? 물론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는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왜냐면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거든요. 이게 알루미늄 가격인데, 이게 알루미늄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상태거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구리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구리를 대체한다. 가전에도 사용되고 자동차에도 사용되고 조선, 방산 다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강건재, 합금, 도금, 강판, 그리고 실적도 다른 철강주들보다 훨씬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가격이 4만 5천 원대 수준인데, 불과 PER이 7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싸져 있다. 한 6만 2천 원대,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채도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생각해보면 이차전지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철강 기업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대내외적인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잖아요. 대장주니까. 근데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관련된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어요. EPS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증가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들, 전망치는 있는 상태지만 얘는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미국에다가 트럼프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철소를 건설한다. 투자금이 10조 원대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 물론 공장 건설을 하게 되면 현대차에, 기아차에 이 철강을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돈은 어디서 구할 건데? 자금이 지금 자본금이 조금, 자본 총계 이거 다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유상이자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미국에 건설한다면 수백만 톤 규모로 투자금이 10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할지, 그게 조금 중요하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모멘텀들도 이슈로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이 2만 7천 원대랑 6천 원대
이 부근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 장기 평선에서 21선 여기 이 포인트가 대응 전략인 것 같고, 나중에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조정을 또 받을 겁니다. 61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 부분이 또 당분간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21선에서 명확하게 돌파를 해주면 36,000원 이 부근에서 조정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33만원, 34만원 이 부분들이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 33만원 부근.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61선도 21선도 이렇게 주가 움직이는 보이다가 여기 뚫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 스틸리온은 현대제철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4만원 부분들 조정은 뭐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 부분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이 47,500원 또 모멘텀이 들어와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철강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살아나면 47,500원을 돌파하는지 이 시도가 좀 나주지 않을까. 이 세 종목 중에서 스틸리온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실제 그만큼 좀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포스코홀딩스, 스틸리온, 현대제철 이 종목들 움직임들 보면서 차후에도 계속 브리핑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 협력사, 제 협력사인데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제도권 금융 회사고 보네스트 투자자문이라고 정식으로 투자자문사로 인가받은 그런 기업이에요. 무료방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무료방을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메일은 검색식을 드리려고 제가 복귀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냥 맨손으로 또 올 수는 없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바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신청한다고 해서 저한테 신청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 투자 자문이라든가 종목 진단이라든가 뭐 오픈방이라든가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이 넥스머니 투자 자문, 보넥스트 투자 자문 여기다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메일로 제가 이제 경제방송 다니면서 경제방송 다닐 때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렸던 검색식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설정을 하는지 작성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걸 드리려면 메일을 주셔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메일로 보내주시면 회사에서 이거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검색식을 설정을 하시면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나온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하나손해보험, 뭐 파밀셀 등등등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2월 4일에 검색됐던 종목이 60%, 70%, 3개월 동안 기간 내. 그리고 12월 5일에 나왔던 YC라는 기업은 35%, 12월 9일에 SK하이닉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33%, 진양산업 47%, VT 26%, 기간 내 최고 수익률, 수익이 나면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도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점으로 검색이 되게끔 만든 겁니다. 이렇게 GNC 에너지도 있고 보강산업도 54%, TUA홀딩스도 76%, 한미반도체도 55%. 그러니까 더보기 클릭하셔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이 PDF, 이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PDF 바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카톡방에서도 종목들 무료로 드리면서 뭐 시황이라든가 종목도 봐주시고 진단도 해주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 종목도 받으시면서 여기 보시면 올릭스 뭐 19%, 46%, 20%, 35%. 오늘은 또 T로보틱스가 나갔는데 이것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검색식도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